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을 갓 넘긴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2년이 되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당시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결혼을 정리해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당시 제 친정 부모님은 완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리셨죠.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인성입니다. 부모님,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수차례 부모님을 설득했고 오랜 시간 눈물과 말다툼 끝에 결국 두 분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저를 정말 안아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세상의 복잡함을 얼마나 단순하게만 바라봤는지. 결혼하고 나면 현실의 무게가 다르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결혼하고 몇 달 되지 않아 저는 이 결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버겁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많이 책망했어요. 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나인데 지금 와서 돈이 없으면 인성도 망가지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내 마음이 부끄럽고 스스로 모순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남편의 태도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엔 나긋나긋하고 배려심 깊던 사람이 점점 예민하고 날카롭게 변했어요. 늘 피곤하다고 짜증을 내고 대화는 줄고 감정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가장 다행이라 느끼는 건 우리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혼식을 올린 뒤 바로 혼인신고를 할까 했지만 저희는 아이를 낳고 함께 신고하자는 합의하에 지금까지 미뤄두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로맨틱한 약속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저를 지켜준 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결혼을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반대하시던 걸 제가 기어이 밀어붙여 한 결혼인데 이제 와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던 만큼 이번엔 실망과 분노가 더 크실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혹시라도 제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연애운이 정말 지지리도 없었어요. 만나던 남자들마다 똑같은 이유로 이별했거든요.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잘게 하고 연락 끊긴 날, 저는 술집 앞에서 그 남자들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장면을 숱하게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친구들은 그 정도는 다 이해하고 넘기기도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배신은 한 번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1년을 연애하며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 없었고 연락도 항상 성실하게 했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처음엔 너무 모범생 같아 재미가 없나 싶을 정도였지만 나이도 있고 결혼을 염두에 두다 보니 그 진중함이 믿음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삶이 팍팍해질수록 상대의 인성이 그 사람의 기본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휘청이는 모습을 보면 혼란스럽고 두려워졌어요. 그런 제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사랑 하나만 믿고 시작했던 이 결혼,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아무튼 양가에서 어렵사리 결혼 승낙을 받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신랑의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넉넉했던 친정에서 신혼집 마련을 맡아주셨어요. 제 부모님은 이왕 시작하는 거 넉넉히 시작하라며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매매해주셨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도 모두 친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 쪽에서는 거의 손을 댄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차도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 고생이라며 아버지가 직접 중고차를 알아보시고 신랑에게 차를 한 대 해주셨어요. 명의는 제 이름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랑이 타고 다녔죠. 출퇴근도 하고 친구 만나러도 가고 가끔은 본가에 들릴 때도 썼습니다. 저는 그 차를 일주일에 한두 번 마트 갈 때 잠깐 쓰는 정도였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 쪽에서 준비된 결혼이었지만 저는 이런 걸로 불평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서로 사는 거니까 형편이 안 되면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되었을 때였어요. 신랑이 어느 날 퇴근 후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묻더군요.
자기 우리 엄마 생신 언젠지 알지? 엄마가 자기한테 생신상 받는다고 기대하고 계셔. 이 말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고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싶더라고요. 생신상? 며느리 된 지 2달 된 제가 상을 차려드려야 한다고? 저는 평소 시어머니와 그다지 깊은 교류를 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시댁 분위기는 조금 폐쇄적이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색함이 컸거든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여쭤보고 평소 좋아하신다는 메뉴를 중심으로 외식을 준비했어요. 미역국이니 잡채니 직접 다 하진 못했지만 마음을 담아 예쁘게 꾸미고 모시고 나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했고요. 그때마다 저는 이 정도면 예의를 다한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은 제가 한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저는 열심히 준비하려 노력했어요. 시댁에 가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고기 다지고 반죽하고 채소 손질하고 형님은 아이가 있다고 슬쩍 빠지고 시누이는 본인 시댁이 바쁘다며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전 몇 개 굽더니 이내 힘들다고 소주 한 병 들고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돌리며 명절 특집 방송을 보더군요. 저는 명절 내내 부엌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정말 억울했던 건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집에 와서 어떤 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자기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명절에 전 굽는 거 내가 안 도와줬다고 하는데 나도 전 부쳤잖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몇 개 붙여놓고는 그걸 가지고 도왔다고 말하다니. 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보다 더 큰 고역이었죠. 시댁은 매년 김장을 평균 40에서 60포기씩 했는데 맞벌이로 일하며 겨우 하루 이틀 시간 내서 내려가면 저 혼자 쏙 버무리고 절이고 비닐봉지에 담느라 손끝이 갈라졌습니다. 시누이는 역시나 우리 시댁이랑 날짜 겹쳐서 못 가요라며 빠졌고 신랑은 몇 포기 채워보다가 또 아이 힘들어 한마디 하고는 소주병 들고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시댁 풍경은 마치 전쟁터였는데 정작 남편은 그 모든 걸 관전하듯 뒤에서 TV만 보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는 김장 끝나고 나면 꼭 이럽니다. 요즘 누가 김장 그렇게 많이 해? 사오면 되지. 사오면 뭐 얼마나 해? 40-50포기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 저는 그 말에 혀를 깨물 뻔했습니다. 본인이 고작 2-3포기 손댄 것이 전부이면서 김장한 날 저녁에 상다리 휘어지게 올려진 고기와 찌개는 누가 준비한 줄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순간들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했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신우는 김장철이면 어김없이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졌습니다. 본인 시댁에서도 김장을 해야 한다며 매년 빠졌고 그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아예 당연하다는 듯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김장 후에는 5-6포기나 되는 양을 꼭 따로 챙겨서 갖다 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도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오지도 않고 손 하나 까딱 안 한 사람 몫까지 챙겨야 한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당신 누나는 오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가 김장을 싸서 갖다 줘야 해? 김치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어.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 자식들 다 챙기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도 이해 못해? 라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누나 몫까지 내가 김장해야 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자 그때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인생에서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면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엄마가 불쌍해서 챙기자는 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말다툼이 오가고 감정이 상했다고 해도 나가라는 말은 정말 아닌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은 뒤로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많다고 결혼할 때 이 집 명에 누구 이름인지 결혼 준비할 때 누가 돈을 얼마나 댔는지 다 꺼내서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몸 하나 달랑 들고 와서 결혼한 거 아니냐고. 내가 친정부모님 설득해서 집도 차도 다 준비했는데 지금 이게 할 소리냐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면 남편 자존심을 박박 긁는 일이 될 것 같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제 감정을 짓누르며 참아야만 했어요. 그러다 결국 지난 명절에 저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을 더는 못 참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재료 손질부터 음식 준비까지 저 혼자 도맡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전 굽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소주 한 병 들고 거실에 앉아 리모컨이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다정하게 이런저런 말을 건네시더니 제가 전을 조금 늦게 굽는 걸 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시집 온 지가 몇 해인데 아직도 손이 그렇게 느려? 손이 야무지질 않아서 이래서야 언제 시어머니 노릇하겠니? 그 말에 제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국자와 뒤집개를 내려놓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도 제 조상님 차례를 준비하러 가야 할 사람입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소주 마시고, 누구는 TV 보고 이게 뭐하는 명절이에요. 저는 이제 제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오며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택시를 타고 바로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집에 도착하니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올케 언니까지 모두 놀라며 반기시더군요. 오빠가 무슨 일이야? 명절에 갑자기? 라고 묻기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쭉쭉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오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야, 그 자식 가만 안 둔다. 당장 불러. 라며 분을 토했고 올케 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말리셨어요. 얘야, 남자는 원래 철이 늦게 드는 거야. 그렇게 불같이 행동하지 말고 시간 가지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친정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오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던 남편에 대해 부모님도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명절에 장인장모 집에 얼굴 한번 안 비친다는 게 말이 되냐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리고 명절 다음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집 안공기에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직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양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대가는 점점 더 감정의 고갈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 말이죠. 집에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풀 수 있을 거라고 한 가닥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단 몇 마디 나누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어요. 제 얘기를 듣던 남편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 해왔다고 유세냐?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 도리도 하기 싫어하는 거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이게 정말 지금 아내한테 할 소린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아내로 대하고는 있는 건가? 유세라니 유세라고? 그 집이 내 부모님 피땀 흘려서 해주신 거고 차도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거야. 그 모든 걸 너 하나 잘 살라고, 너 편하라고 내가 설득해서 마련한 거잖아. 그런데 그걸 두고 유세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도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 그럼 이제부터는 당신이 우리 부모님 제사상도 차려. 생신상도 당신이 직접 준비하고 우리 친정 김장도 당신이 가서 손에 물 묻혀서 해. 시댁 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친정 도리도 똑같이 해. 아니면 집도 차도 다 친정에 돌려드릴 테니까 각자 부모님 챙기면서 살자. 그러자 남편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구냐? 너네 친정에서 집이고 차고 다 내 명의로 해줬잖아. 나한테 해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애초에 그거 네가 들고 온 거니까 결혼하고 나면 내 목지라는 생각은 하지도 마. 그 순간 저는 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 결혼에서 기대했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말들은 다 어디 가고 명예 타령,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기세등등하게 말했어요. 시댁에서 뭐 해줬든 말든 며느리 도리는 당연히 하는 거야. 김장 4, 50 포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냐고. 김장하다 죽기라도 했어?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그동안 제가 사랑했던 사람인지조차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도리를 안 하겠다며 떼쓰는 거 보니까 그 집이랑 차 위자료로 내가 받아야겠네? 저는 손이 떨리고 입이 말라붙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 본심이었나? 시부모님 생신에 외식한 걸 두고도 그건 생신상도 아니야. 진짜로 제대로 차려야 그게 생신이지라며 며느리란 건 그저 시댁에 무조건 복무해야 하는 존재라는 듯이 그럴 일도 아닌 걸 당연한 의무처럼 내게 강요했어요.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살얼음 같은 침묵이 흐르던 순간 제 안에선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런 인간과 결혼을 했다고? 이 모든 걸 견디고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인성이 중요하다고 외쳤지만 결국 이 현실은 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돈보다 인성이라던 제 믿음은 처참히 무너졌고 남편은 그 인성조차 바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랑 앞에서 저는 껄껄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더는 말로 풀 생각도 감정 소모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이 집은 내가 큰 소리칠 공간이 아니야. 몸만 왔지? 몸만 나가. 그게 내 현실이야. 그 순간 신랑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며 저를 향해 말을 뱉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어요. 어디서 감히. 거지 주제에 자존심은 있나 보네. 웃기지도 않아.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신랑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뭔가를 씩씩대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결국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온 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고 하는 짓이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긴 하니? 저는 말없이 듣다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계신 건지 먼저 돌아보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들을 쫓겨나게 만드는 건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무책임하게 키운 결과가 지금 이 사단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톤이 한결 누그러지더군요. 아이고야, 그래도 서로 좀 양보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들 싸우고 그러니. 나는 그냥 자식들 잘 사는 모습만 보면 소원이 없는데. 그 순간 가슴에 맺혀있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잘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러셨다면 어머님, 애초에 아들 교육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됐죠. 저희는 결혼해서 가정을 만든 거지 제가 어머님 하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저한테 며느리 도리를 바란다면 어머님은 시어머니로서, 그 아들은 남편으로서, 인간으로서 도리는 하셨어야죠.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다시 따져 묻듯 말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어른에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법이야. 넌 지금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응? 그렇게 막말하고 문 닫고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쯤 되니 저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숨을 한 번 들이신 후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책임 제가 왜 져야 하죠? 땡전 한 푼 없는 아들과 결혼할 때 제가 집 해오고 차 해오고 저 하나 없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다 제 친정 도움 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댁은 저를 그저 하녀로 부리려고만 했죠. 시댁에 가면 돌이 운운하며 당연히 이래야 하고 아들은 소주 들고 TV 앞에서 버티고 이런 꼴 보려고 제가 결혼한 줄 아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 도리는 있고 사위 도리는 없는 이 집, 그건 도리가 아니라 편견이고 착취예요. 저희 부모님 생신에는 얼굴 한 번 안 비추는 당신 아들이 시부모, 생신엔 며느리가 상 차려야 한다고요? 그게 정상입니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 며느리 아닙니다. 저 아들과 그리고 시댁과는 연을 끊을 겁니다.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도리 같은 말 다시 꺼내시면 그게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폭력적인 개념인지 세상에 다 알릴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시길래 저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긴 통화도 감정 소모도 더는 필요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주말 저는 친정에 가는 길에 친오빠에게도 함께 오라고 했어요. 이젠 이 결혼 생활에 대해 제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모님과 오빠 앞에서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참아왔는지, 얼마나 지치고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심까지요. 제 말을 들은 오빠는 얼굴이 굳더니 주먹을 꽉 쥐며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저 자식 그냥 넘어가면 안 되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며 말하셨어요. 그래도 딸, 일 크게 키워봤자 내가 더 힘들다. 우리 조용히 단단하게 정리하자. 상처를 덜 입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도 또 슬프게도 들리더군요. 그렇게 오빠와 함께 집에 가서 제 옷가지와 화장품, 생필품을 챙겨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정든 집에서 짐을 빼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아쉬움보다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이 공간에 담겨있던 수많은 인내와
외로움을 이제는 버릴 수 있다는 해방감이랄까요. 그 후에도 신랑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우리가 꼭 여기까지 와야 했냐고. 목소리는 어딘가 지친 듯 들리면서도 여전히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 줄 만큼 줬어. 내가 바란 건 거창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서로를 존중해주자는 거였어. 근데 넌 한 번도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이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조만간 집도 부동산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집이 팔리면 집값은 고스란히 부모님께 돌려드릴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 집은 제 명의였고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정리하는 동안 짐도 하나씩 빼야겠죠. 이혼 절차는 시간 문제일 뿐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되었어요. 요즘 들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감정이 소용돌이쳐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며느리 도리는 있고 사위 도리는 없는 이기적인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제 자신을 지우며 살 수는 없다는 것. 저는 아내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이고 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이 결혼이 그걸 지워버리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길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